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오늘입니다. 자, 주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주식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이제 영끌이라고 하고 또 비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30이 133조의 빚더미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신규 부채가 작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과 그리고 6대 증권사의 담보 신용대출 주식융자 신규 취급액이 476조, 거기에 30% 비중을 2030이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 대출 부분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갑자기 저 이야기를 했느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사실 우리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증시만 유독 약한 흐름을 보여줬죠. 어제도 일본 시장이 2.4%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급격하게 하락 반전하면서 떨어지는 상황. 그게 이제 이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사실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2023년 7, 8, 9 개인 순매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고객개탁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이게 이제 코스닥 비중이거든요. 고객개탁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신용 매매,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다가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신용 반대 매매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신용 잔고 비율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 그죠? 올라도 떨어져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수급적 이슈가 우리나라를 시장에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장 후반 부분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오고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매도가 나오는 이유 또한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주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이 신용거래 융자, 특히 지금 이건 9월 26일까지 약 20조 가까이 놓여져 있었던 신용융자가 10월 6일까지 19조 1천억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을 감안을 하면 18조대 초반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개인 신용 코스피 코스닥 전체 예탁 규모와 연결시켜 보면 17조에서 18조 정도. 그러면 거의 온 것이다. 그죠? 3분기 주식 반대 매매 역대 최대치. 그죠? 신용도 더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미수만 계속 쓰면서 일별 부분으로 봤을 때 하루 530억 정도의 이 미수 반대 매매가 3분기에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최고치잖아요. 그죠? 이게 가라앉아서 손바꿈이 진행돼야 시장이 가벼워질 수가 있고 그 가벼워지는 흐름 부분의 정점이 어제였었다. 그래서 지수의 저점은 어제 나온 상황이고, 그죠? 그런 부분을 미국 시장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이 나왔죠. 그죠? 골디락스 경제라고 할 만큼 고용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죠. 왜? 11월 1일 FOMC에서 금리 상승할 우려 때문에. 그런데 고용수가 신규 고용이 17만 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3만 6천 개가 증가하면서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죠? 금리 혹시나 11월 달에 인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지만 그 면면을 뜯어보니까 임금이 낮은 내전화, 접객, 교육 이런 쪽에 비중이
늘어난 것뿐이고 풀타임 일자리 부분은 오히려 22,000개 감소하고 파트타임만 15만 1천 개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고용이 강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난 부분. 그 흐름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다 낮아지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죠? 그 부분 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 경제활동 참여율, 이게 왜 지금 62.8%로 동일하지만 핵심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자리 노동에 있어서 노동 나이 25세에서 54세, 이 핵심적인 일자리 부분은 팬데믹 수준 이전 흐름보다 더 높게 지금 경제활동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간당 노동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가시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그죠? 주말에 그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당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당 중에 무장한 하마스 정당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좀 유가가 상승하는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불안감을 자극했죠.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을 공습을 단행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그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 그죠? 그 관계 정상화를 논의를 하고 있었고, 또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의 7년 만에 국교 복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하마스, 그죠? 하마스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이란이 하마스를 돕고 있는데 이 관계 흐름으로 가게 되면 하마스의 고립이 기정사실화되는 흐름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포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사법제도 개편 이 부분 때문에 정치적 혼란, 그죠? 정치가 혼란하면 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러한 빈틈을 공격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여러 차례 접선했다 하면서 이란 배후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이란 배후설까지 하면서 확장되는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국지전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부분도 그죠? 그 지원 금액과 관련된 반발도 심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이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정치적 피로.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후보 경선에 후보 지지율이 낮은데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이 딱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번뜩 이 생각이 나는 거죠. 1973년, 50년 전, 그죠? 제4차 중동 전쟁. 이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혹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아랍에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가장 크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이제 이 원유 생산량이 놓여져 있는데 73년 그 중동 4차 전쟁 당시에는 직접 교전국이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 세 개 원유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유가가 3배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유의
직접 생산하는 원유 생산량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에 또 뭐 미국의 이런 확전 가능성을 자꾸 염려하는 부분이 클 텐데 저는 그것은 기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던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지한다. 이 뉴스가 어제 10시 반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 반전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지한다는 거지 하마스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 EU도 마찬가지고, 그죠? 나름대로 인권적인 부분에서 팔레스타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마스 정당, 무장 세력을 지원한 게 아니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은 더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제 거기에서 저 뉴스에 파묻혔지만 사실 자,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미국 그 상원의원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전에 미국 고위급 관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 상석에 시진핑이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원의원단이 이 중국에 회담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시진핑과 이 상원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죠. 그죠?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시진핑이 1000가지 이유로 미국과 화해해야 할, 그죠?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고집만 내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죠? 중국이 더 악화되는 흐름 부분은 뭐예요?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구이안의 디폴트 가능성. 그죠? 이 부분도 어제 중국 뉴스로 나왔잖아요. 중국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탈중국한 서방 이 공급망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쉽게 좋아지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미국 대선, 다 내년의 대선과 연결되면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그죠? 서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내달 아펙, 미국에서 열리는 아펙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국경절 이후 약한 중국 시장이 어디서 저점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숙제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IMF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 2.4%에서 2.2% 내렸다. IMF 뒷북치는 데입니다. 그죠? 뒷북치는데. 그죠? 뭐 중국의 부동산이 안 좋고 안 좋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뒤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중동 전쟁 날고 하니까 목표 한국만 유독 내렸어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미국 9월 물가 상승률 CPI 관련해서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죠? 이제 11일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PPI가 발표가 되고, 그런데 9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6%, 전월 3.7%였고, 코어 CPI는 전월 4.3%, 그죠? 예상 이번은 4.1%. 그러니까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이야기했었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앞으로 낮아지고 하는 과정. 그죠? 그리고 유가도 WTI 기준 95불까지 갔다가 85불 내외까지 내려왔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하면 물가 상승률도 제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양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서비스업 체감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제조업 체감 경기는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제조업 재고순환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놓여져 있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이 예상했었던 내국인들의 여행이라든지 해외 여행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절 연휴 이후 아까 이야기했었던 비구이안의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시장이 비실한 거죠. 뭐 항상 비실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가진 않지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 그죠? 나스닥 시장 부분으로 보게 되면 크게 밀린 것이 없고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번 주부터는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에 둔감해진 미국 증시라는 거죠. 왜?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경제 여건 그리고 그 속에서 S&P 500 종목들로 보게 됩니까? PER 17, 18배 흐름 부분에 저점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 여기서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죠?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7월달과 1월달 PER 15에서 17배까지 내려왔었던 이때는 실적 모멘텀이 하강 국면이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7배, 18배 라인 부분에서 놀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올 확률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 빅테크주 6년 만에 가장 싼 주가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PEG 개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싼 흐름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7개 종목 부분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3, 4분기 실적 기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10월 13일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상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추석 연휴 잘 놀고 온 6일, 7일 연휴 기간 이후에 시장을 지배했었던 세 가지 약재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미국 주식 금리, 10년물 금리가 그죠? 4.9%까지 올라가는 흐름 부분, 이제 4.637%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이 4.9% 올라가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107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 5개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유가도 95불에 WTI 기준 95불에 막히면서 내려왔고 이번 중동 전쟁 때문에 80불을 넘어서 85불, 87불까지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세 가지 악재로서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더 내려갈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와 ISM 제조업 지수, ISM PMI 제조업 지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연동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잔고 때문에 그리고 미수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만 솎아내는 과정이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펼쳐진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삼성전자, 대형주, 거래소에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섹터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피처엠이라든지 200일 이평선을 어제 종가에 살짝 깨고 오늘 다시 다 되돌려놓는 흐름의 기술적 흐름까지를 감안하면 시장은 바닥권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일부 모델 X나 일부 그 차종에 탑재를 하니까 야 일론 머스크가 CATL 배터리, LFP 배터리 이거 사용한다고 LFP 배터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1위인 도요타가 그죠? LG 엔솔에게 러브콜을 보낸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LFP 배터리가 한 번 충전하면 400km니 내년에는 한 번 충전하면 1000km 달리는 LFP 배터리. 그런 LFP 배터리가 나온다는데 도요타는 미쳤네요. 그죠? 왜 대한민국 LG 엔솔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부분을 동맹을 맺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LFP 배터리가 주행거리를 확보하려고 400km, 300km, 500km를 늘리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건 LFP 배터리의 장점인 화재와
수명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죠? 주행거리 짧은 LFP 배터리를 좀 사용한다고 해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 경제기사도 합작 공장을 제외하고 단일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런 기사는 도배하지 않고 맨날, 그죠? 중국 배터리가 좋고 중국 BYD가 어떻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성장 산업의 핵심 기업들의 이 좋은 뉴스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죠? 자, 연말까지 저쪽 라인 부분에서 LG 엔솔의 도요타부터 시작을 해서 GM 합작 3공장, 혼다 합작 공장, 그리고 연내 현대차 합작 공장, 인도네시아 2공장, 삼성 SDI도, 그죠?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합작 1공장, 그리고 SK온도, 현대차 북미 합작 공장. 이게 다 뭐예요? 4, 4분기에 집중되는 부분. 그러면 장비 발주 일어나야 되고, 그 장비 발주 일어난 다음에 소재, 그죠? 양극재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까지는 다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자, 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정체돼 있지만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늘어났죠. 그죠? 1조 가까이라면 서프라이즈. LG전자를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대보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걸 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7% 급반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지금 실적 시신에 점검해야 될 상황인 거죠. 오늘 삼성전자가 낮아진 삼성전자 실적 기대치에 상회하는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경제 기사들이 전부 다 와, 삼성전자 난리난 실적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지 않냐면 실적 기대치가, 그죠? 실적 삼성전자의 분기 부분에 있어서 2분기보다 매출도 7조 늘었고 영업이익도 예상, 그죠? 2조 4천억, 1조 8천억, 2조 사이로 봤는데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는 79% 감소한 실적이에요. 너무 요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내년 4, 4분기도 조금 증가하는 흐름 부분으로 갈 것은 분명하지만 시가총액 400조가 넘는 회사가 영업이 2조 4천억 나왔다고 난리 부르스로 꽹가리 칠 그런 실적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차근차근히 4, 4분기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미 그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올 부분은 그죠? 반도체 수출 증감률에서 반도체의 수출이 감소 부분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반도체 쪽도 조금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한중 항공편수와 방한 중국인 추이 요 부분까지를 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겠네요. 그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입니다. 그죠?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이 12월 14일, 편취입 종목은 11월 중하순에 발표하는데 10월 말까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하는 종목들 HD현대일래, TCC 스틸, 사마알루미늄 비롯해서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은 수급이 좋을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수급이 안 좋을 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6시 10분에 그죠? 6시 10분에 저 못다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그리고 그 속에서 본격적 실적 흐름 부분으로 갈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쿵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